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요새 그 경제 뉴스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때 2,600만 원 이상까지 치솟았던 그 비트코인 가격이 요새는 뭐 400만 원 밑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정부의 가상화폐 그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컸는데요. 이제 와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더 강하게 규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예.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되게 암울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글을 쓰셨죠? 네, 그 예. 연초에 그 오마이뉴스에 그 글을 기고했었는데요. 예.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그때 논란이 한창되고 있었던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예.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지 말고 활성화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저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인센티브 없이도 블록체인은 얼마든지 그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말을 했었고요. 예. 뭐 그걸 이제 증명이라 하듯이 최근에 이제 IBM사가 그 하이퍼레저 뭐 패브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게 산업에서 아무런 비트코인과 같은 그 인센티브 없이도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요. 예. 두 번째로 제가 주장한 게 이제 이게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 경제성이 이제 비트코인의 경제성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머지않아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예. 뭐 그 이후로 올해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뭐 등락은 좀 했지만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400만 원 밑에까지 내려오는 걸 보면은 제가 예측한 게 둘 다 맞았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항상 이제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고 마치 비트코인을 규제를 하면 블록체인 그 산업을 규제하는 것처럼 예. 그런 논리가 작동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이걸 좀 하나씩 좀 더 풀어보고 논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어디에서는 가상화폐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또 암호화폐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도 아니고요. 예. 가상화폐는 더더욱 아니고요. 예. 그냥 그냥 가짜화폐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차차 이제 말씀드리고 하고요. 예. 비트코인을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블록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전기가 들어온 거를 1이라고 표시하고 꺼진 상태를 0이라고 표시하면 이걸 이제 비트라고 그러는데요. 예. 비트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조합을 해서 8개를 모아놓으면 이제 숫자나 알파벳 같은 거를 글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서 그걸 바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예. 8비트가 이제 1바이트인 거죠. 예. 그래서 그 8개 비트면은 2의 8승이니까 256가지 문자나 숫자면 인간이 쓰는 거의 모든 기호들을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트들을 모아서 데이터 블럭을 만들고 그걸 이제 거래 장부 대신 이제 사용하는 그래서 거래 기록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블록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5시엔 대세남 프로그램을 듣고 청취자들이 댓글을 남길 때 댓글 길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100바이트로 제한을 한다면은 한 50개 그 댓글이 달렸을 때 50개의 블록이 쭉 이어서 이제 사슬처럼 이어지는 그런 걸 상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은 어떤 사건이나 거래 내역을 기록한 디지털 데이터 묶음이다. 네. 이것을 뭐 쇠사슬처럼 연결시켜 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 안에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블록 자체는 화폐는 아닌데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한 디지털 장부에 불과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데이터 블록 안에 비트코인이 주인이 누군지 언제 누가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 이제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은 그저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인데 기존의 정보 시스템에서는 그 거래 당사자들끼리는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만 해놓아도 한쪽에서 이제 위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제3자 정부나 뭐 그 인증기관이
보증을 해줘야지 그 장부가 이제 유효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번거롭고 비용하고 이제 시간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블록체인이 등장을 했는데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이제 제3자 보증 없이도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그 거래 장부를 인증해 줍니다. 예. 그래서 중앙 통제소 없이도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장부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민주적 합의에 의해서 보증하는 시스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통제 시스템 없이 그렇죠. 서로의 신용과 신의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네. 예. 정보든 화폐든. 이게 상당히 이제 민주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죠. 예. 그리고 하나 이제 채굴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광산 뭐 채굴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왜 채굴이라는 용어가 이제 금을 캔다는 의미에서 나온 건데요. 예. 그 데이터 블록 그 체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료 보완을 하려면 이제 이전 블록에 만들어 놓은 해시 암호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암호를 풀어가지고 또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그 전산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채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를 풀고 블록은 새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채굴이라고 하는 건데 예. 누구든지 채굴을 먼저 해서 그 암호를 푼 사람한테 그 수고비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고 그거의 대명사가 이제 비트코인이 된 거죠. 그 현재까지 이제 발행된 암호화폐 수가 비트코인 말고도 뭐 이더리움, 리플, 뭐 모네로 이런 거 해서 한 2,000개가 넘습니다. 예. 이게 요약하자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내역을 네트워크 상의 그러니까 여러 컴퓨터에 나누어서 그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고 정부나 공인 인증기관 보증 없이도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디지털 장부가 이제 그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네트워크상에 있는 여러 컴퓨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시 암호를 풀고 원본 블록을 만든 사람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그게 개념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럼 이제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은 수고비일 수도 있네요. 예, 수고비죠.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상거래 내역을 디지털 장부에 기록하고 장부가 진짜라는 것을 보증하는 하나의 수고비 정도. 네. 근데 이게 뭐 수십 수백만 원 하는 이게 주고 이제 사고 파는 이런 거래 수단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투자할 수 있고 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 이런 이런 비용에 대해서 그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이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니까 이게 혹시 화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또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코인도 이제 동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에서 오는 뉘앙스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이거 화폐가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불러킬 수도 있었고요. 근데 실체를 알고 보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암호 푸는 비용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크립토 코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예. 아무도 이거를 아마 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네요. 그럼 화폐가 이제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화폐란 지불 수단으로서 가치가 유지돼야 되고 유통이 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나 이제 달러 등이 대표적인 진짜 화폐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그 가치를 국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원화가 이제 화폐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달러는 이제 미국의 FRB 연방준비위원회가 발행을 하고 그 가치를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예. 유통이 되는 겁니다. 예. 현재 이게 비트코인은 누가 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사이토 다카시라 뭐라는 말이 일본 처음에 사람이라고. 예. 얘기도 했는데 그 실체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데이터 블록에 불과하고 아무도 그 가치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상화폐는 현금을 제외하고 지불이 보장된 화폐 대용품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수표, 어음, 채권, 주식 이런 게 이제 가상화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는 실제 화폐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엄연히 화폐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아무도 지불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하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화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굳이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유사한 예를 찾는다면 프리미엄 같은 거로 보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점포 권리금이나 아파트 프리미엄처럼 이게 지불이 보장된 공인된 가치는 없지만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제 형성된 기대치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그 프리미엄을 사겠지만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거고요. 예.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 일종의 믿음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이면에는 누군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풀려서 분명히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또 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잘 짚으셨는데요. 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데이터에 불과한 그 가짜화폐를 대박 상품이라고 지금도 계속 인터넷에 보면 선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열풍으로 특수를 누리는 업체들이 누군가 살펴보면 첫째는 대형 그 채굴 업체들 중국에 많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컴퓨터 부품 제조 업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채굴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부품 제조 업체들이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업비트 우리나라의 그 빗썸과 같은 중개 업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일부 영민한 투자 전문가들이 돈을 벌죠.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돈 버는 거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양반들이 비트코인 아니더라도 예. 주식이나 채권 뭐 선물 이런 걸 가지고 정신적 노동을 해서 그 돈을 벌 수는 있기 때문에 예. 그 뭐 금융 전문가들이니까 뭐 그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에 그 세 가지 부류 그러니까 채굴업체, 컴퓨터 부품업체 그리고 중개소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상품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서 예.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형 금융 자본가들이 아니면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개미 투자가들은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바른경제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전망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가짜 뉴스도 좀 진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